예,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한국환경연구원 이재혁입니다. 앞에서 이제 장길수 교수님께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구조 전환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다면 저는 그것들이 어떻게 법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해상풍력, 태양광 다 지방에 있습니다. 수요는 수도권에 많습니다. 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로서 나타나는 발전 제약의 문제, 그리고 해상 풍력이 육상으로 온다고 해도 육상에서 다시 수요처까지 가는 길은 시간적으로 맞아 떨어질지, 공간적으로 그리고 양육점과 그리고 개통의 그 공동 접속 설비는 어디에 위치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보면 송전선 건설하는데 10년에서 20년 걸리고 해상풍력 건설하는데 2년에서 3년 걸립니다. 어떤 계획 먼저 세워야 될까요? 송전망 건설 먼저 세워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섬 발전 후 개통인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개통을 빨리 지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반대가 있습니다. 이 반대의 이유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 개통 후 발전을 위해서는 각 법령들 간에 좀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또한 기술적으로 어떻게 매칭돼야 될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런 문제는 이 공간적, 시간적 불일치를 매칭시키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향후 전력시장 개편까지 논의되어야 될 이야기입니다. 국내 관련 법제도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재생에너지법입니다. 이 법은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활성화하기 위한 법 조항이지만 여기에 개통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적게 들어가 있습니다. 해외 법들을 보면 개통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 법에서 독일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개통이 거의 메인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개통에 대한 얘기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적게 들어있기 때문에 출력 제한에 대한 부분을 우려를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입니다. 분산에너지 배전방을 이렇게 중심으로 한 법인데요. 이 법은 가장 큰 좀 단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송전망이 혼잡시 항상 커트될 수 있습니다. 송전망이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이해는 되겠지만 배전망은 언제든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진 법임에도 불구하고 이 개통이 어떻게 갈지가 좀 미지수입니다. 이게 해상풍력에서 육상까지 양육점까지 왔다 하더라도 육상 양육점에서 그리고 내륙 그 수육처까지 가는 것들이 시간적인 매칭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까지 고려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와 제도 비교를 해봤을 때 입지 정보망 단계에서부터 이 한전 그러니까 송전망 사업자의 참여가 굉장히 절실히 필요로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도 중앙 집중형으로 이제 개통형을 바꾸면서 해상 풍력을 위해 송전망 사업자가 초기부터 참여하는 형태로 시스템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 하면요, 다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제가 토론회에서 조금 텍스트 분석을 해봤더니 중요한 이야기가 한전 역할, 정부 계획, 사업자 부담, 전력망 특별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는데 사업자분들은 이게 엄청 큰 일이라는 겁니다. 해당 풍력이 육지로 간 다음에 60km에서 70km를 사업자들이 논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세 사업자가 컨소시엄을 이뤘는데 한 사업자는 이제 부도가 나서 망하고 한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한테 팔아먹고 자기가 혼자 독박 쓰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굉장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한전 쪽에서는 이게 법령상으로 그런 것까지 담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해상 풍력하면 섬 발전을 하면 후 개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기적으로도 맞아떨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해상풍력법에도 탈석탄 기업을 우대하는 정책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한 탈석탄법 입법된 거에서도 보면은 탈석탄 기업을 지원하지 탈석탄 지역을 지원하지 않으니까 탈석탄 기업들이 다 이렇게 용인이나 다른 더 좋은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충남 지역은 남는 탈석탄에 관련된 송전선로가 남게 되는 거죠. 이 남는 송전선로와 빨리 만들어져야 되는 송전선로가 왜 불균형이 일어나는지 해외에서는 탈석탄 지역의 해상풍력 놓고 기존 송전선로 활용합니다.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입니다. 이 법도 굉장히 이제 빨리 전력망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대규모 이제 재생에너지 원인 해상풍력까지는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상풍력 그 양육점 그리고 해상풍력 그 끝점까지에 대한 고려가 없습니다. 그 다른 나라에서 보면은 해상풍력 바로 그 단지에 있는 지점까지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육지에 이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해양 공간 계획에 대한 법률을 보면 여기에 가장 큰 주력은 아직도 어업 활동입니다. 에너지 개발 구역이 있는데 에너지 개발과 생산을 위한 구역입니다. 뭐 그리드가 없습니다. 그 넓게 봐서 그리드에 대한 부분들도 포함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도를 보십시오. 개발 구역, 에너지 개발 구역도 없는데 그리드를 놓을 구역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의제 처리한다고 합니다. 해상풍력 특별법으로 의제 처리를 하게 된다면 공간 계획이 차근차근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마구잡이 의제 처리가 된다면 난개발의 우려를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법제들 간에 시간적, 공간적 이게 매칭이 잘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것에 대한 기술적 표준이 필요합니다. 해상풍력 그 발전에 대한 그 용량과 그리고 이쪽에서 용량과 이런 것들 전력망 용량이 맞아 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공간계획, 육상에 대한 공간계획 그리고 전력망에 대한 공간계획과 해상에 대한 공간계획이 맞아 떨어져야지 정확한 양육점과 공중접속설비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매칭시키기 위해서는 각 법률들 간의 연계관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거 지역 주민들은 송전선로 건설할 때 이 설문도 조사를 하게 됩니다. AHP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굉장히 하기도 어렵고 이 설문하고 나면 경과지가 이렇게 결정돼서 나옵니다.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데 이런 경과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이제 연구자의 입장에서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전기사업법과 전력망 특별법의 정합성을 유지한 상황에서 해상풍력법을 고려한 전력수급 기본계획 그리고 장기 송전선 설비 계획이 필요합니다. 해양 공간까지 이제 고려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분산에너지 특별법과 이제 협력 계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처럼 송전망이 있으면 배전망 커트가 아니라 영국, 독일, EU 모두 협력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배전망이 혼잡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뭐 송전망이 혼잡하지 않을 때 배전망은 뭐 이것들을 좀 피해 갈 수는 있지만 커트하는 형태의 법은 저는 보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양 공간 계획에서 받아주고 그거에 따라서 어업과 어떻게 매칭을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려들이 필요로 됩니다. 해외에서는 제가 보니까 입지 정말 앞단을 튼튼히 하고 뒷단을 많이 생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법제상에서 뒷단만을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법이 다 담을 수는 없지만 법을 하는 것이 법을 바꾸는 것들이 기업이나 또한 다른 규칙을 정할 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예, 정부 그 공무원들도 이것을 따라갈 때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앞단을 강화하는 법제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한 송전선로 주민 참여도 이렇게 구체적인 노선을 보면서 이것들이 어떻게 기존 송전선로를 활용한다던가 뭐 교통 교량과 연결될 수 있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가면서 직접 주민들과 논의를 통해서 정해가는 방안들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